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고 22대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22대 국회 개원 첫날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워크숍을 열고 이제 뭐 입법 과제도 정하고 또 전략도 수립하고 특히 또 단일 대오를 이제 다졌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도 가셔서 강연을 하시고 쓴소리를 많이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쓴소리는 뭐 예. 그냥 보통 우리 시중에서 예.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 저도 가서 하고 왔습니다. 뭐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제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회가 참 중요한 우리 헌법 기관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절대적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기관인데 예. 제일 중요한 기관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양당에서 내는 1호 법안이라는 걸 보면 예. 그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 저게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그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양당이 협의가 돼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원구성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예, 좀 뭐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요. 예. 원구성조차도 저게 원만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이 국회가 제대로 개원이 돼서 저게 운영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정말 두 서너 달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만약 그러면은 저기 예산 국회도 해야 되는 건데요. 가을 되면 정기 국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국정 전반에 상당한 주름이 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러잖아, 정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 국회가 처리해줘야 될 민생 법안이 참 많다는데요. 지금 시급한 게 많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찬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읽혀졌나요?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108명 아닙니까? 예. 108명인데 지금 8석이 참 중요한 8석이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야당의 공세가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은 그 거부권을 예. 거부할 수 있는 뭐 그 우리 의석수가 해병대 있었죠. 장병 예. 특검법도 사실은 이게 통과됐다가 재의혹으로 해가지고 다시 거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또 다시 22대에 또 첫 번 법안으로 내겠다 그러는데 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한 번 그게 어떻든 재심의가 거부됐으면은 이제 끝내야 되는 건데 문자 몇 개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것도 무슨 예. 특검 추천을 뭐 여당도 같이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비교섭단체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고쳐가지고 또 낸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특검의 진짜 목표라는 거는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에 낸 특검법안인데 그 제2요구도 지금 거부된 국회에서 정당한 표결을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끝내야 되는 건데 또 이걸 물고 늘어놓는 걸 보면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제 이게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 안 좋은 전략이죠. 국민들 전체에 그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민생이라든지 시급한 의정 과제가 있는데 근데 뭐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숫자가 적으니까요. 글쎄, 여당이지만은 이거 제대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민생 법안이고 뭐고 지금 그거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그 공세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야당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불행한 일이죠. 예. 네. 오늘 어제 이제 연찬회에 이어서 5개 분야 패키지 법안을 선정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이 분야별로 해서 이제 대여섯 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법안 같은 것도 결국에는 또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연 또 처리될 수 있을지 야당의 협조가 싶습니다. 없이는 예. 이게 불가능하죠. 글쎄요. 지금 뭐 예, 협치를 해야 되는 예, 뭐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일이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예. 그런 법안인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야가 예. 뭐 국회니까 정쟁을 안 할 수는 없고 예. 정치적인 공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건 조금 두 번째로 미루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좀 돌보고 그 일을 하면서 좀 뭐 정쟁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협상의 어떤 그런 또 그 묘라고 할까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여야가 예. 야당이 무슨 지금 192석 가까이 범야까지 다 합해서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예. 무서울 사람 없습니다. 예. 뭐 여당은 뭐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이 양쪽 여야의 대립하는 이런 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판단해 줄 수 있는 건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예. 이제 국민 여론이 누구 편을 드느냐 예.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뭐 우리 지지율이나 좀 뭐 여론을 좀 정신을 끌어- 차려서 여론을 정확한 그런 여론을 형성을 해서 예. 야당도 압박을 하고 또 여당도 설득을 하고 이제 그 수밖에는 뭐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있어요. 이제 여론전에 네. 달렸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시는 네. 거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면 과제가 7월 말 또는 8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지도 체제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현행 이제 단일 지도 체제인데 이거를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너무 좀 리더십이 분산되니까 그걸 이제 절충하는 형식으로 황우여 위원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자신은 부인하고 있다면서도요. 대개 여론 자체가 황 위원장이 낸 절충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상당한 관심들은 있는데 이게 디테일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보니까. 예, 굉장히 좀 복잡하죠. 예? 그러면 세 사람은 뭐면 나머지 최고위원은 누구냐? 뭐 이 최고위원 중에서도 등급이 나눠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도 생기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출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논의를 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지만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 원 안에도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요. 예.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문제인데 예. 지금 그런 말하자면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예. 새로운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절충형도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게 뭐 좀 나올까요? 뭐 지금처럼 지금처럼 돌아간다든지 단일형? 그렇게 예. 되지 않을까. 근데 하여간 그 절충형이라는 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그 안은 아니에요. 네. 예. 이 단일형과 절충형은 이제 단일형 그 당 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따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뽑는 단일형 그 선거 방식을 단일 그 지도부 대표를 뽑는 데서 2등, 3등한 분도 예.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임명을 하자. 대표로 이런 나선 얘기죠. 분들이 사실은 그 리더십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대표는 한 사람만 뽑고 나머지는 다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당의 지도력이 약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예.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그 대책으로 그런 절충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흐름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25만 원 그 전국민 지원에서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범위를 좀 넓히고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는데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넘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별 지급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만 뭐 주고 뭐 아주 그 고소득자는 안 주는 그런 선별 지급과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의 특별법을 내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어떻게 그 평가되나요? 문제는 그 국회에서 그런 거를 결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법 자체가 법 자체가. 가능하냐?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뭐 얼마씩 줘라 누구에게 줘라 그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 결의를 하면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상권 분립에 문제가 있다 이게. 예,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다. 그런 많은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정부에게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라는 뭐 그 법안을 만드는 건 모르지만은 예. 뭐 세세하게 정부가 국회가 다 결정하면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도는 참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지금 그걸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런 법안을 이게 국회에서 낼 수 있는 거냐. 이게 민생법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생법안보다는 이게 무슨 그 쟁점 뭐 싸움하자는 이게 법이지 이게 제대로 이게 민생을 돌보는 그런 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돈을 나눠주는 거 그거 현금 나눠주는 거 뭐 물론 지역화폐를 준다고 하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을 해야지. 아니 현금 줘가지고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25만 원, 35만 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 예? 없는 것보다 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현금 살포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 부작용도 많을 거래요. 그거에 대해서. 예, 뭐 거기에 대해서 13조 정도 된다는데요. 여론도 조금씩 이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이렇게 이제 야당이 이제 이런 그 법안까지 가게 된 거는 앞서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그 여당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이제 완고하니까 이제 법까지 이렇게 제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반대한다고 그 권한을 넘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예. 해결을 해야지 반대하니까 뭐 법을 넘어서서 정부가 해야 될 국회 가겠다 나서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이것도 뭐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면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예, 요 문제도 또 어떻게 1호 법안이라서요. 더군다나 그래서, 1호 법안이니까 그게 주의를 좀 봐야 될 이제 것 같아요. 그게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으면 큰 문제죠. 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1호 법안이니까. 예, 그리고 여야가 이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당 부활하는 문제가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뭐 당권 주자 거론되는 인사들도 이제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지구당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차떼기 이런 걸로 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건데 다시 이거 이제 부활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저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외 인사들이 별도의 어떤 사무실이나 또는 어떤 그 뭐 유급 그 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그 정당법에 좀 명시해서 후원금도 좀 모금하고 유급 사무원도 둘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 같은데요. 그 오세훈법이죠. 폐지한 게. 예. 사실은 그때 이 지구당 폐지는 지구당에서 생기는 문제가 정말로 많았거든요. 예, 뭐 지역에서 불면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이 부정부패에 많은 그런 그 연루되어 있는 일들이 지구당을 통해서 어떤 지구당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만 지구당 폐지를 하니까 뭐 환호성이 울렸어요. 얼마나 그때 폐해가 많았는지. 근데 뭐 저도 그동안 한 20년을 지켜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지구당을 폐지하니까. 현역 의원만 사무실 낼 수 있거든요. 현역 의원만 뭐 의정 보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활동을 알릴 수가 있거든요. 이 선거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4년 내내 현역 의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역 의원에게 현역 의원들 엄밀하게 하면 사무실은 낼 수 없고 이제 당협 사무실 차원에서 아니 그래서 그 사무실이죠, 뭐. 예, 어떻든 사무실이고 직원들도 상주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새롭게 도전하려고는 신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손발이 묶이는 거예요.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활동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현역 의원이 독주를 하게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거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건전한 의미에서 후원금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게 원칙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게 못하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저는 지구당을 옛날식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부작용을 다 좀 이렇게 추려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의미의 이 지구당을 그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데에는 당선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예? 이 사람들의 요구거든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모아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당내 당번을 무슨 뭐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안 그러겠지만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런 조심스럽게- 기미가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좀 추진해야 네, 될 네, 네. 내용이군요. 네. 끝으로 어제부터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됐는데 22대 국회에 이제 임하는 의원들께 좀 정치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저보다 훨씬 다 훌륭한 분들인데 무슨 조언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는 특별히 민주당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다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행포를 부리면 안 된다. 예. 네? 이게 다수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보기에 의석을 많이 줬더니 진짜 제대로 일을 한다. 예. 예?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한다. 이런 말을 민주당이 들어야지. 이거 뭐 의석을 많이 줬던지 가가지고 행패나 부리고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선거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닌데 예. 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뭐 다수당이 돼가지고서 당장은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이 자기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게 자기들에게 불행이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민주당이 이 힘이라는 건 잘 써야지. 예. 이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이게 자기에게 잘못이 돌아오고 뭐 자기에게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해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예. 저는 이 민주당이 특별히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예. 국민의힘은 예. 이게 지금 사람이 적고 숫자가 적고 특별히 자기들에게 직접 문제가 되는 이런 특검법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게 파상 몰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방어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연하게 이럴수록 국민들을 바라보고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사실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50%를 받고 뭐 민주당이 20%를 받는다. 그럼 네.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힘써야 될 거는 어떻게든지 이 국민들의 여론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지지, 민주당에게는 좀 책임 있는 정치 네. 이런 걸 좀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